30대의 여성인 수지님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원가족과의 갈등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턱 막히는 공황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나는 왜 엄마처럼 살고 있을까 하는 지독한 자기 혐오였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긍정 학원이나 상담센터의 조언들은 그녀의 귀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수치심의 벽에 막혀 튕겨나가곤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수지님은 한눈에 보아도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담 내내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30대 중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 짓누르는 것은 불쑥 찾아오는 공황과 지독한 우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숨이 막혔고 그 끝엔 항상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똑같구나라는 날 선 자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조언 대신 그녀가 느끼는 그 막막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을 때 수지님은 비로소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선생님, 사실 아이가 울면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수지님이 느끼는 공황은 단순히 양육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무의식에 쌓여온 타인의 감정, 즉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거절의 공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탐색을 위해 우리는 감정 자유기법인 EFT를 활용했습니다. 수지님은 사고보다는 정서적 반응이 매우 강렬한 분이었기에 말로 분석하기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손날과 눈가를 두드리며 감정 점수를 확인하자 수지님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10점 만점에 9점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다리를 타고 더 깊은 기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외로움, 학창시절의 소외감 등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수지님이 단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태아기의 기억에 도달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수지님은 어둡고 눅눅한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자궁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따스함이 아니라 차가운 외로움과 예민함이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는 또 딸이라고 혀를 차시고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는 제가 생긴 걸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어머니 또한 밑으로 두 번째 딸로 태어나 평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자라오셨고 수지님을 임신했을 때 그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극심한 우울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태아였던 수지님은 어머니의 그 억눌린 슬픔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신념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다운로드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수지님을 괴롭혔던 공황 증상은 사실 내가 울면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태아기의 원초적 공포가 아이의 울음을 트리거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이 뿌리를 발견하자 수지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 회기 이후 수지님은 집에서 EFT 감정 노트를 작성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조금은 편안해진 표정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신 대로 두드려보니 정말 가슴의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지님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상담에서는 태아기 이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여러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던 순간, 결혼 생활에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순간들을 EFT와 역할극을 통해 해소해 나갔습니다. 특히 파츠 대화 기법을 통해 그녀 내면의 예민한 감시자 파트를 만났습니다. 이 파트는 수지님이 실수할 때마다 가혹하게 비난하며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사실은 엄마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수지님을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하던 보호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님이 이 목소리의 긍정적 의도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자 추후 일상에서 공황 증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지님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그 지독한 우울과 예민함은 어머니의 의식 수준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을 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자각은 상담사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비워낸 자리에 찾아온 이 깨달음 한 조각이 수지님의 삶을 바꾸는 진짜 열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 우리는 미래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고 집안일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9점 이상의 공황과 자책이 밀려왔겠지만 이제 수지님은 2점이나 3점 정도의 가벼운 긴장만을 느꼈습니다. 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예전에는 이 감정에 잡아먹힐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 조금 힘들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되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해요. 이만하면 정말 충분히 행복합니다. 모든 감정을 완벽히 지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마저 품기로 한 수지님의 선택은 진정한 성숙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의식에 마지막 후체면 암시를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평온함과 자존감은 앞으로도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지님은 상담실에서의 작업을 넘어 일상에서 EFT 감정 자유기법을 실천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길을 훌륭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